아하. BGM이라도 좀 틀까요? 켜져라. 방송아 켜져라. 아, 녹음 좀 들러야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익혀야 한다.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광고 진짜 미치겠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이른 즈하. 목은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네. 오늘 방송은 간만의 저챗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잘 지냈는데요. 녹음도 그저께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네, 제가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보내고 마감을 좀 빡세게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에 투고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밤을 새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뭐 일단은 잘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뭐시기냐? 저 여자냐고요? 저 원래 그 여잔데. 전에 저 화장실 갔을 때 오셨었나 보네. 화장실 갔을 때 저 남자친구가 오디오 좀 채워줘서 그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건강 망치지 말아달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워리입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오늘 저녁도 굉장히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고구마 2개. 굉장하죠? 이제 체중이나 이런 것도 조금 관리를 하려고 고구마도 좀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잘 안 돼가지고. 연어구이 드셨다고요? 맛있겠다. 이제 썰을 조금 풀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 개인적인 음악 취향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레트로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8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노래를 굉장히 폭넓게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시끌별 녀석들 구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 취향부터 뭐든지 다 레트로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쇼츠나 이런 게 존재하기 전부터 시티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최근에 Stay With Me라는 노래가 몇 달 전부터 쇼츠에서 유행을 했대.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이제 노래 추천 유튜버들이 올리잖아요, 자막을 달아서. 근데 봐버린 거야. 제목에 쇼츠에서 대유행인 그 노래, 마츠마라 미키의 Stay With Me 마요나카 노 도와. 와, 진짜 그냥 노래 제목 앞에 쇼츠에서 대유행한 그 노래라는 말만 붙어도 이렇게 노래가 촌스럽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쇼츠를 보는 게 나쁘다든지 뭐 쇼츠가 다 촌스럽다든지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쇼츠가 짧다 보니까 이제 금방 사람들이 이목을 빨리 끌려면은 뭐 난리 부르스를 쳐서 올려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를 2배속을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왕가탕으로 어쩌고저쩌고 먹기, 애플포도 어쩌고저쩌고 3,500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급하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해야 사람들이 이탈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 BGM으로 쓰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쇼츠에서 핫한 그 노래? 이 느낌의 타이틀이 붙으니까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을 잘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인싸에게 빼앗긴 느낌? 그러니까 원래 시티팝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던 건 아는데 이게 뭔가 쇼츠 BGM으로 있어 유행하니까 이 노래를 앞으로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겠어.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오누키 타이코의 도회라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티팝이 굉장히 많은데 뭐 미드나잇 프리텐더라든지 근데 그런 노래마저 이제 쇼츠에서 유행해서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시티팝을 좋아한다고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홍대병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참 누군가에게 소중한 노래가 그렇게 빼앗긴다는 게 생각보다 빼앗긴다는 기분을 느낀다? 유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유행하길 바란 건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취향을 모두가 다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음악 좋아하는 음악 매니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숏폼 컨텐츠에서 자극적인 배경으로 쓰여서 유행했다 막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빼앗기는 기분. 인주앨리스 같은 노래. 인주앨리스랑 그 이제 뭔 식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작소녀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인주앨리스는 그렇다 쳐도 실패작소녀가 완전히 약간 우울함을 밈으로 소비하고 약간 내가 프린세스? 아니 난 여왕이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쓰는 BGM이 돼버리니까 아 마음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 요즘 근데 콘텐츠가 숏폼도 그렇고 거의 굉장히 자극적이고 저질인 콘텐츠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만들 때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쓰지만 저는 이제 라스트 리조트 커버도 그렇고 항상 주의 문구를 써놓잖아요.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있으니까 주의해서 시청을 해라. 그리고 저는 실제로 미래에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 시간을 걸어서 올릴 생각이에요. 아 픽시브님 5개월 돈 주고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니디걸 오버도즈에 나오는 문구를 무시하고 감기약을 이제 환각을 보는 용도로 공동 구매를 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제 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로리신 레퀴엠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너무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거 좀 싫어요. 로리신 레퀴엠이 왜 싫냐? 너 그냥 로리가 싫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로리 캐릭터, 쇼타 캐릭터다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오타쿠들의 취향은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완전 저질이거든. 근데 로리신 레퀴엠은 왜 안 되냐? 그거는 이제 란도셀이라든지 방범부저 같이 실제 아동들이랑 연관이 돼 있는 요소들, 판타지적 아동이 아니고 실제 아동을 약간 다룬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무분별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변별력 없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용이 그거잖아. 내가 방범부저 땡기면 너 감옥 가. 나 완전 메스가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렇게 방범부저를 희화화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아동 성범죄자가 실제 아동이 그 방범부저를 울렸을 때 그거를 흥분되는데 메스가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게 퍼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양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주의 문구 하나 없이 말이야.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로리신 레퀴엠 유행을 굉장히 달갑게 보지 않고 그거를 커버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커버는 차치하고 저는 그거 듣지도 않아요. 쇼츠 같은데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관심 없음 누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어떤 분이 이 일 로리신 레퀴엠 관련 일을 좀 맡기려고 하셨었는데 제가 거절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리신 레퀴엠 노래 싫다 이러면서 커버해서 또 올려서 돈을 벌거나 인지도를 빨아드시는 분들이 또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정말 미움받겠지만 그 노래가 싫고 위험한 노래인 걸 알면서 그걸 확산시키는 커버나 이런 거는 왜 해서 올리는 거야?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변할 수 있고 초심이라는 걸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일 행동은 하지 말자. 양심을 팔아서 장사하지는 말자. 라는 저만의 소신이 있거든요. 아마 이 소신이 꺾이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은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3년간 이 소신이 한 번도 꺾인 적은 없어서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 근데 지금은 제가 학고여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뭐 니까짓게 건방지게 이럴 수 있으니까 얘기를 공개적으로 많이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조그만한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많이 유명해지면 제 소신에 대해서 더 크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크게 얘기해두면 저도 쪽팔려서 그걸 못 어기지 않겠어요? 저도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소신 있게 사는 걸로. 아 그리고 조만간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 좋은 소식을 완전히 알리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계약 내용상 그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좀 금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때가 돼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힌트도 안 드리고 긍정도 안 하겠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안 하는 동안 보면서 지냈는데 최근에 이제 롤드컵 그 데프트 선수 헌정곡이 나왔잖아요. 뉴진스가 부른 갓즈. 이제 갓즈를 이제 딱 들어서 느꼈을 때는 와 노래는 참 잘 만들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상미는 화려한데 영상은 완벽해요. 영상 완벽한데 곡이 왜 아쉽다고 느꼈냐면은 이제 갓즈 같은 곡은요 좀 더 약간 굵직하고 파워 보컬이 불렀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뉴진스가 사실은 청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고 역량이 뛰어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도 갓즈는 좀 다른 가수가 불렀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자기 몸에 맞는 옷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뉴진스가 못 불렀다는 게 아니고 잘했는데 다른 가수가 불렀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헌정곡이라는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e스포츠 선수도 아니지만 참 나의 서사를 담은 노래는 참 근사하겠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지는 못하더라도 또 내가 언젠가는 뛰어난 사람이 되면 직접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근에 아시안게임 롤도 결승전을 봤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진짜 완전히 저의 롤 실력에 자만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탑 아니면은 이제 탱 서폿 같은 거만 조금 하고 있는데 최근엔 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렐. 근데 참 캐리아 선수가 하는 렐이랑 내가 하는 렐이랑 진짜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프로는 진짜 못 이긴다니까. 그래도 아직 여러분들 앞에서 서포트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다. 왠지 서포트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좀 그거 같아. 좀 역시 그럼 그렇지란 느낌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탑만 하는 것도 레슬러가 되어 링에 올라가면서 본인만의 노래가 나오는 지란사마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멋있겠다. 그죠? 자기만의 처형 부금 같은 게 있는 게 참 멋있지 않을까요? 그 조타로 부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처형 부금은 아니긴 한데 그 사이키쿠스오에 나오는 슌이었나? 걔 부금 있잖아요. Judgment Night of Thunder 이런 노래 같은 거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처형 부금류는 역전재판 BGM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나루오더가
결정적인 선택지를 골랐을 때 딴딴딴딴 따라단딴딴딴 따라단딴딴딴 따란 이러고 나오는 부금 있죠. 그게 진짜 긴박하거든. 나도 나만의 처형 부금 있으면 좀 좋겠다. 뭐 처형 부금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조르노 부금. 빠라바라밤 빠라밤밤빰빠바바밤 빰 빠바바바바바바바 쪼쪼 이거. 오브 처형 부금 들어봤냐고요? 그럼요. 제가 방금 부른 거잖아. 아직 잔기침이 좀 안 가셔가지고 목이 좀 근질근질하네요. 근데 며칠 뒤에는 다 나을 것 같아요.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목이 났자마자 야 근데 저는 이런 말하면 돌 맞을 것 같아서 진짜 방송에서만 얘기하죠. 전 참 노래를 잘한다 그죠? 감기 때문에 목 컨디션 80%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노래를 더럽게 잘하는 수준. 저는 앞으로 평생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라도요. 유튜브에 노래 잘한다는 댓글이 달릴 때 아니면은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든지 그런 류의 댓글이 달릴 때 약간 우쭐하기보다는 감동받는 거 뭔지 아세요? 사실 잡벅을 하는 게요 하나의 실드를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만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남들이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느낌이 드니까 몰래 그냥 내가 나 칭찬해주는 거거든. 참 잘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드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난 잘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맞아 지라님 진짜 잘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어쩌고 저쩌고 구독하고 갑니다. 이러면은 헉 부끄 이렇게 되는 부끄럽고 근데 기분이 좋아요. 간질간질한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질간질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칭찬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건데 참 기억을 하게 된단 말이지. 자주 오시는 분들 오시면 너무 반갑고 댓글 달아주시면 기쁘고 그런 거지. 지란사마 노래 잘하신 건 당연하죠. 쓰담쓰담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시는 분들이 칭찬까지 해주시면은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지. 물론 전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요. 왜냐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효율이 없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지 않겠지. 오랜만에 말 이렇게 많이 하네. 내일은 용환씨가 저희 집에 와서 녹음을 하는 날입니다. 용환씨가 집에 사람이 없을 때만 녹음을 하는데 집에 가족들이 있게 돼가지고 저희 집에 방음 부스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 녹음을 좀 시키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할로윈에 업로드될 합창이 있는데 그거 녹음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참고로 어제 녹음을 끝내서 에디팅을 해가지고 이제 에디팅 하는 또 다른 친구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뼈를 갈아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 일러스트 담당해주시는 분이 이제 용환씨인데 용환씨가 또 일러스트 기가 막히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걸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 뭐시기냐 영상도 지금 아이돌도 거의 다 했는데 참 힘든 것 같아. 당분간은 그 정도 퀄리티의 영상은 좀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도 좀 지쳐서 쉬어야지. 저도 좀 기분 좋게 살아야죠. 할로윈 하니까 우연낭제가 생각난다고요? 우연이도 훈련소 갔다 왔는데 지금은 아마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연락을 잘 못 해봐가지고 내 사이 나빠진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우연히 또 훈련소 갔다 와야죠. 걔도 다 컸는데. 그래서 훈련소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논산이 생각보다 덥거든요. 우연낭자도 공익이냐고요? 예.
우연히도 공익. 하긴 여리여리 하실 것 같긴 하네요. 좀 힘이 엄청 강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는 하죠. 하, 목이 간질간질하고만. 이제 슬슬 용환 씨 퇴근할 시간이다. 용환 씨도 지금 공익 근무지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거든요. 낭자니까? 낭자라뇨. 어엿한 청년이라고. 용환 씨 퇴근하면은 이제 밥 먹고 용환 씨는 잠깐 일 보고 저는 아마 마감하다가 지치면 프린세스 메이커 좀 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든 게임 중 하나는 프린세스 메이커가 아닐까? 해도 질리지가 않아. 너무 재밌어. 아 요즘에 그리고 제 커버곡을 좀 듣는데 좀 오버도즈 같은 노래는 저는 원작보다 제 커버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제가 불러서도 있지만 제 오버도즈 커버에서 약간 차가운 온도가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느끼기에 그 차가운 온도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차가운 온도가 겨울의 시림이 아니라 여름의 에어컨의 차가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딸내미도 엄마 따라 마왕으로? 마왕 키우기 엄청 힘들어요. 아마 딴 거 하지 않을까? 이번엔 범죄자로 만들 때. 곡들에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커버곡에 매번 곡 해석을 다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자아, 에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새로 만들어서 이입을 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때의 기록들이 참 소중하잖아요. 기억들이. 그래가지고 커버곡에 많은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참 근데 간만에 좀 행복하단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환 씨가 곁에 있으니까 뭔가 치유되는 것도 있고. 치유되는? 치유야 치유. 치유라니요. 추도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예 좋다고요. 용환 씨가 있어서. 에? 에이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본인이 먼저 이렇게 떠봐놓고. 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저 이렇게 용환 씨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끌어내시면 안 됩니다. 저 자꾸 이렇게 유도하시면은 굉장히 부끄럽네. 말을 또 해버려가지고 난 참 바보야.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아 맞아, 방송 키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칼바람을 했는데 역시 랜덤 챔프는 할 게 못돼. 다리우스 진짜 너무 어려워요. 다리우스는 진짜 내 성향이 안 맞아. 다리우스는 내 성향이 안 맞고 역시 저는 일라오이 같은 챔프가 잘 맞아. 혹자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일라오이 같은 챔프를 하느냐. 근데 일라오이 같은 게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서포터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 남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단순히 싸움을 이제 걸도록 유도해주는 걸 넘어서 대신 맞아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이제 렐 하다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다음에는 브라움을 좀 연습해볼 것도 하고. 탱커 같은 애들이 참 좋아. 용환 씨도 지켜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듀오로 게임을 많이 돌리는데요. 용환 씨가 원딜이니까 제가 필연적으로 지켜주죠. 사실상 용환 씨만 지켜주고 있지 않나 싶어. 이제 용환 씨가 카이사를 자주 하는데요. 이즈리어라고. 그때 걔네는 몸이 좀 약하니까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럭스에게 속박을 맞았을 때 앞에 대신 가서 맞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지켜줘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살아나간 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힐러로 아픔의 원인을 제거해보는 건 어떠냐고요? 아픔의 원인이라. 아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데 라인전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롤은 티베깅을 정말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요즘에 참 지치는 게 어젠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또 렐 서폿을 하고 이제 카이사를 하는데 소라카한테 좀 고통을 받았는데 소라카 걔가 그 컨트롤 3을 연타를 하면서 티베깅을 하는 거야. 조금 라인전 잘 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파이크나 이런 애들은 아니고 파이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알리스타라든지 이런 서포터 애들은요 나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3 연타를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해요. 나중에 게임이 진짜 제대로 승기를 잡았을 때 그 젖소 알리스타 있고 땅땅땅땅땅 이런 건 하는 건데 유독 그 물몸인 서포터 애들 있죠. 소라카라든지 럭스라든지 유미 이런 애들 있죠. 난 그 3인방이 제일 심한 것 같은데 그 3인방이 한 게임 10분 때쯤에 라인전 조금 잘 되잖아? 원딜덕 봐서? 그러면은 미친듯이 컨트롤 3을 누르고 그 인장질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한다? 근데 걔네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 굉장히 불타올라요. 그래서 개빡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겨. 저번에 미친 럭스가 자꾸 감정 표현해가지고 제가 렐 서포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걔 완전 반 시체 만들어 놓고 끝나고 채팅 쳤거든. 저는 게임 중에 채팅 안 쳐요 전체. 끝나고 그 딜량 보는 데서 럭스 그렇게 감정 표현하더니 잘됐다 잘됐어 이러고 나오거든요. 난 이기지 않으면 말 안 해. 말 자체를 안 해. 그냥 남 탓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추해. 라인전 조금 이겼다고 막 컨트롤 3 컨트롤 2 컨트롤 4 연타하는 애들 진짜 상대도 하기 싫어. 다행히 용환 씨도 그런 추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참 잘 맞죠. 고점의 풍으로 스킬 하나 피하고 따봉 날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다니까. 특히 럭스들이 나는 그러는 것 같아. 저도 참 럭스 7레벨 유저지만 이제 럭스 유저들이 유독 그러더라. 스킬샷 더럽게 못 맞힌다든지 그러는데 운 좋아서 라인전 조금 이기고 정글이 갱 많이 와줘가지고 이긴다든가 하면은 꼭 그 컨트롤 3을 면타를 하든지 난리를 쳐 난리를.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 이제 그런 애들은 제가 죽이죠 그냥. 왜냐? 전 렐이 진짜 제 손에 더럽게 잘 맞거든요. 프로들에 비해서 잘한다는 건 아니죠. 근데 글쎄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렐은 스킬 하나 피하고 따봉은 야스오, 요네 형제 같고 그럼. 야스오들은 근데 둘 중 하나더라. 요네도 그런데 야스오, 요네 둘 다 특징이 그거예요. 진짜 개초딩 같고 싸가지 없든지 아니면은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든지. 이제 일겜 기준인데 야스오를 들었는데 막 죄송합니다, 잘해봐요, 화이팅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 요네도 그래. 그러니까 더럽게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착한 애들이 있어. 극과 극이야. 중간이 없어요. 야수 요네하는 애들이. 롤 캐릭터마다 이제 애들 성향이 있잖아. 이제
유미 하는 애들은 반 정도가 트롤이고 럭스 하는 애들은 반 정도는 기고만장하는 사람들. 야스오 요네는 반은 또라이 반은 정상인. 저랑 가장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챔프를 한다 그러면 약간 거리 두게 되는 사람들? 일단은 저는 야스오나 이렐? 야스오 이렐 하는 사람들이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저랑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호감 가는 유저들, 그웬 유저. 나서스? 나서스도 호감이지. 제 나서스 말고 이제 진짜 나서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나서스 호감이야 항상. 나서스 레넥톤 호감인 것 같은데 나는. 나서스 레넥톤 모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호감인 것 같아요. 수상할 정도로 동물만. 헉.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요. 정말 오해인데요. 전 그웬도 호감이라고 했습니다. 그웬도 개같이 호감이라고요. 맞다. 저를 또 펄이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맞습니다. 오이예요? 들켰나? 도망가야 되나? 그웬도 사람 아니네. 인형이죠. 그웬이란 챔프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서포터로 시작을 했다가 탑을 가기 시작했을 때 했던 게 그웬이에요. 왜 하필 그웬으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웬이 좋았던 이유는 일단 캐디 디자인이 너무 안정적이고 아름다워요. 이제 그웬의 디자인을 지금은 라이엇을 퇴사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로니스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작업을 하신 건데, 그분이 디자인한 건 다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시우 성우님이시잖아요, 담당 선생님이. 방시우 성우님이 진짜 그웬 연기하신 걸 듣고 진짜, 야 진짜 그렇게 살살 녹는 목소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있잖아요, 살살 녹는다는 느낌은 잘 못 줘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살살 녹더라. 너무 좋았어. 케일이요? 저 케일 하죠. 케일 하는데 케일 하면은 승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케일이 너무 복불복이어가지고 후반까지 안 가고 서렌이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케일이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 침 떨어지십니다. 달다 달아. 달다 하니까 탕후루가 생각나는데, 제가 요새 또 탕후루를 미친듯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친듯이는 아니죠, 사실 2주에 한 번 정도 먹으니까. 근데 정말 우울하고 힘든 날은 제가 탕후루를 먹고 충전을 하고 그러거든요.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 하나. 근데 이제 요즘에 탕후루가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거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약간 탕후루 왜 먹냐? 왜 먹냐 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단 과일에 설탕 코팅을 한 걸 왜 먹는지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그 생각. 근데 나는 탕후루 너무 맛있다 이러고 오바 떠는 사람도 보기 싫지만, 더 싫은 건 탕후루 먹는 사람 앞에서 야 탕후루 그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왜 먹냐, 진짜 왜 만들고 왜 먹는지 그게 왜 팔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더러운 쓰레기 음식, 이렇게 난리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먹는 사람 바보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추하더라. 나는 싫어.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뭘 먹든 남이 사? 그냥 그런 거 먹고 하루에 고됨을 좀 풀어내는 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거에다 대고 그렇게 뭐라 그러고, 마라탕 때도 그렇고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 존중이 없는 사회야 요즘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다시금 느끼죠. 존중이라는 게 필요한 사회구나. 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아야겠다. 하지만 돼지게티는 왜 먹는지 모르겠다.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인가?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상종하기 싫은 부류인 것 같은데. 탕후루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찾아보면요. 엄청 많던데? 탕후루 엄청 증오하더라. 통귤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예, 맛있어. 근데 저는 귤탕후루도 맛있는데 귤탕후루는 좀 복불복이 심해서 저는 블랙사파이어 탕후루가 진짜 고트라 생각합니다. 너무 맛있어. 첫사랑 얘기해달라고요? 첫사랑요? 예, 첫사랑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첫사랑은 미술학원에서 만났던 남자예요. 미술학원에서 만났던 남자인데 그 애가 되게 말이 없고 제 기준에서 되게 신비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주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미술학원에.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신비롭고 비밀이 많거나 말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걔가 딱 말이 없고 신비로운 사람이었어. 근데 말이 없고 신비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걔한테 본격적으로 좀 호감을 가지게 된 거는 걔 그 미술학원에서 다 같이 전시회를 한번 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걔를 좀 보고서 호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걔를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많이 친해졌는데 친해지니까 근데 걔가 압권이었던 게 걔랑 썸을 탈 때 걔가 던전앤파이터 열성 유저였거든요. 근데 던전앤파이터 얘기를 그 스토리 얘기 있잖아요. 그걸 한 2시간 하더라고요, 밤새서. 근데 그걸 다 좋아하니까 또 들어줬죠. 그래서 걔랑 사귀었는데 결국은 걔가 게임하느라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그 던전앤파이터 2시간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이후에 던전앤파이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누가 던전앤파이터 얘기하면 아 그래 그거 일러 이쁘지 그래서 롤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 넘겨요 그냥. 예. 던파 트라우마. 용환씨 뿔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 근데 용환씨 뿔 안 나요. 제가 용환씨 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첫사랑 경험은 걔가 처음이지만 또 저는 진짜로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용환씨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용환씨도. 애초에 전 용환씨 전 여친 얘기 다 들었거든. 물론 용환씨가 전 여친 얘기를 떠벌떠벌했다 이런 가벼운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들한테 좀 고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여자친구들이 했던 짓 같은 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용환 씨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해주고 있고. 용환 씨가 참 신기했던 게 용환 씨랑 연애잠을 좀 풀자면은 첫사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꽁냥꽁냥 이런 얘기 다 제치고 용환 씨가 저한테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 중으로 저를 먼저 좋아한다고 다가서는 남자를 좀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호감이 있다가도 나를 좋아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확 싫어지는 거야. 근데 용환 씨가 신기한 게 전혀 그러지 않았다. 왜냐면은 용환 씨랑 대화를 하면 용환 씨가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 그리고 용환 씨가 저를 좋아하는 걸 너무 티를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둘이 되게 자연스럽게 눈이 맞은 거여서 되게 용환 씨가 신기했어. 용환 씨가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전혀 혐오스럽지가 않았다는 게. 그래서 기뻤습니다. 행복하고 소중해요. 용환 씨랑 처음으로 만났던 날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정모 때였습니다. 정모 때였는데 이제 용환 씨, 피타상, 제로켄 그리고 은세님이라고 있어요. 저번에 롤 같이 했던. 이렇게 네 분을 만나는 날이었는데요. 부천에서 용환 씨가 이제 지각을 했어요. 다운펌을 서비스로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언변이 엄청 좋아가지고 다운 펌을 서비스로 받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받느라 늦게 왔어. 근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부천역에 보시면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까만색으로 무장을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눈이 마주친 거야. 근데 용환 씨가 딱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대꾸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랑 좀 떨어져서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낯을 많이 가리나? 라고 생각했지. 용환 씨가 자존감에 도움이 되나 보다고요? 그죠? 도움이 되죠. 저를 완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용환 씨가 근데 저는 용환 씨를 그 얼굴을 처음 보자마자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용환 씨가 꽃미남은 아니에요. 곰 같은 사람인데 제 이상형이 어릴 때부터 마동석이거든요. 지란 씨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 용환 씨가 이제 곰 같은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동석이 이상형이었던 제 취향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용환 씨를 그때부터 사실은 꼬시고 있었죠. 만나자마자. 근데 이제 용환 씨랑 이제 노래방에 가면서 이제 용환 씨랑 이제 일행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제가 이제 그 마네키네코였는데요. 그 방이 있는 그게 있어요. 그 앉을 수 있는 단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맨발로 앉을 수 있는 단이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이제 제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지쳐가지고 뒤로 확 누웠어. 누웠는데 뒤에 뭔가 벽이라기엔 너무 물컹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쓱 뒤로 봤더니 용환 씨가 누워 있는 거야. 거기에 나 몰랐어요. 그것까지 여우짓이었으면 진짜 미친 사람인데 용환 씨가 누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게 어둠 속이어서 다행인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 진짜 몰랐다고요 이러는데 용환 씨는 날 계속 놀려서 나는 장난기가 많은 사람인가 이랬는데 본인도 부끄러웠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둘이 그렇게 해프닝이 있고 제가 한번 이제 또 여러 번 좀 꼬셨죠. 그건 나중에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근데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그러고서 이제 5시서 술을 마시러 갔다. 술을 마시러 가가지고 전 또 술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하이볼 한 잔 마시고 해롱해롱 이러다가 이제 용환 씨랑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용환 씨가 내가 용환 씨를 되게 무시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랬던 거냐면 용환 씨가 자기 노래를 들어보라 그랬어. 근데 그래서 내가 킥백이라는 노래를 그냥 제가 커버해서도 있지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용환 씨 채널에서 킥백을 듣고서 그렇구나 이러고서 딱히 별말을 안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제 별말 안 한 거는 그냥 제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용환 씨는 내가 킥백 듣고 다른 노래 안 듣는 거 보고 본인 실력에 실망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킥백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불러준 노래가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전혀 아니었다 정말 잘 부른다고 생각을 했다 이러고 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청 친해졌어. 근데 이제 계산을 하고 근데 그 이자카야가 굉장히 붐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에 있다가 용환 씨가 먼저 나가서 그 용환 씨가 전자담배를 펴요. 그래서 전담을 이렇게 피고 있을 때 저도 그냥 용환 씨를 좀 더 보고 싶어서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대충 한 5m 정도 거리? 용환 씨가 저 너머에 있고 제가 그 이자카야 문 앞에 있고 거기서 용환 씨를 이렇게 빤히 바라봤어. 왜냐면 용환 씨 그냥 보고 싶었거든. 근데 술 기운이었던 건지 아무튼 용환 씨 계속 보고 싶었는데 용환 씨를 이렇게 쭉 바라봤는데 용환 씨가 나랑 눈을 마주치다가 그 황급히 등을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뭔가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용환 씨가 부끄러워서 디든 거였어. 그땐 그걸 몰랐지. 근데 그때 둘이 완전히 만나고서 눈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피타상 껴서 셋이 만나고 그 다음엔 또 둘이 만나고 둘이 계속 만나고 또 만나다가 손까지 잡고 그러다가 결국엔 사귀었죠. 이제 용환 씨가 고백한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이제 용환 씨의 인권에 미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얘기를 해주자면 용환 씨의 고백설
그러니까 용환 씨가 피타상 안 보고 있겠지 방송. 아무튼 피타상이 엄청 놀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용환 씨한테 고백 보통 고백 멘트나 이런 건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용환 씨랑 이제 조용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둘이 앉아서 사람 없는데 그 풀 근처에 그 용환 씨랑 같이 앉아 있었어. 그 풀 근처에 벤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몰포역이 약간 풀숲 같은 게 있어. 인화여고 근처에 풀숲 근처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환 씨가 이제 그 조용한 밤 공기에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정식으로 한번 만나볼래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보통은 아 네 좋아요 이러고 이거 끝나잖아. 근데 제가 또 은근히 맹랑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좋아요. 근데 고백 멘트가 너무 안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이지랄을 한 거야. 근데 용환 씨가 자기 나름에는 왜 낭만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는데 진짜 개웃겼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사귀어가지고 지금 180일 넘게 사귀고 있네요. 용환군.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고백하는 거 낭만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밤이니까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낭만적인 이유 설파 개웃기죠. 제가 그 이후에도 그거 안 낭만적인 고백 아니냐고 쪼았는데 왜 낭만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5줄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화 씨도 참 웃긴 사람이야,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사귀면서 용환 씨가 낭만적인 일은 참 많이 해줬어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편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연애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참 좋다, 그죠? 아무튼 그런 간질간질한 이야기가 있다는. 참 처음 얘기하죠. 이렇게 용환 씨랑 눈 맞은 계기 이런 거. 근데 참 좋았던 것 같아. 모든 조건이. 용환 씨 부평에 살고 나는 인하대 근처 살고 참 가까이 사니까 1시간 거리밖에 안 걸리니까 만나기도 너무 좋고 장거리도 아니잖아. 같은 인천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거지. 용환 씨 슬슬 퇴근했겠다. 집에 오고 있겠네요. 아 맞아. 용환 씨한테 이제 저희 집의 게장이 엄청 비법 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양념게장은 고춧가루 맛이랑 달큰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탕이 좀 들어간 맛이 많이 나요. 시판 게장이. 근데 저희 할머니가 주방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양념게장 비법으로 담궈가지고 시판 양념게장이랑 맛이 달라요. 그 양념게장을 용환 씨한테 용환 씨 분량을 마련해서 갖다 줬어요. 먹어보라고. 근데 용환 씨가 자기가 먹었던 게장 중 제일 맛있대. 완전 성공한 거지. 용환 씨는 이제 그거 먹었으니까 나에게 벗어날 수 없어. 그 게장을 먹기 위해서라도 나랑 결혼해야 될걸? 근데 진짜 맛있어요. 용환 씨가 저희 집에 완전히 호감이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구정 때 밥 먹으러 와라 이러고 완전히 챙겨주세요. 이번에는 내일은 아예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용환 씨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김치찜 해주신대. 용환 씨 먹으라고. 먹고 엄청 감탄할 듯. 할머니가 해주시는 요리를 먹으니까 제가 웬만한 요리에 엄청 까다로운 거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이유인 것도 있고. 뭐시기냐. 벌써 49분 동안 방송을 했군요. 쉬지 않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엄청.
아, 또 이제 영상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하긴 해야지. 일인데. 일이니까 해야죠. 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그러니 해야 한다. BGM도 깔리니 사운드가 덜 비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앞으로도 그러면 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호호. 목 컨디션이 언제 완전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이 되게 항상 상시 간질간질한 상태인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아, 이거 방송 끝나고 그리고 멤버십에다가 뭐 썼는지 그 뭐 불렀는지 좀 얘기해드려야겠다. 녹음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피타상이 잠깐 아파가지고 같이 디스코드를 못했는데 제가 은근슬쩍 작곡을 좀 다시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좀 작곡을 해서 많이 올리지 않을까요? 그럼 곡도 더 많이 올리겠지. 최대한 많은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점점 늘리는 거죠. 그거는 저희 엄마한테 배운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나이를 먹었는데도 책을 읽고 새로운 걸 공부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항상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할 수 있는 가짓수를 점점 늘려가고 멈춰 있지 않으려고요. 물론 배우거나 그걸 능숙하게 해내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뭐 보람도 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프린세스 메이커 같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많은 걸 노력하고 있다. 근데 믹싱은 도무지 못할 것 같다.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믹싱도 나중엔 연습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배운 것도 짬이 있어가지고. 에디팅은 실제로 하고 있고. 즈하 반갑습니다. 곧 뱅종인데.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오시라고요. 아, 근데 다음에는 어차피 8시 할 거니까 다시 볼게 올려드릴게요. 약간 식사하실 때나 이럴 때 보세요. 녹화 따고 있거든요. 빰빰빰. 방송송을 하려면 목이 좀 많이 안 간지러워져야 될 것 같은데 목이 아직 간지러워가지고 방송송은 아직 무리다. 힘들다. 슬슬 할 얘기가 떨어진다. 방송이나 해야겠다. 다음에 이야기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럭키박스. 자, 럭키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레님. 아, 1번이에요? 1번이라고 그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근데 진짜 1번일까? 의심. 빰빰빰빠라바람. 빰빰빰빠라바람. 아니, 나는 키레님을 믿어. 됐을까요? 아! 힝. 하지만 1,000원 감사합니다. 2번이었구나. 역시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걸 오늘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구독자를 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힝. 하지만 1,000원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를 자꾸 이렇게 시험하시면은 여기 괜찮겠습니까? 이번에 2번이라고요? 아 근데 나는 이번에는 한번 아니? 나는 한 번 더 믿겠어. 나는 한 번 더 믿겠어. 나는. 역시! 이야! 키리님 5,000캐시 감사합니다. 믿기를 잘했네요. 역시 믿는 자세는 항상 중요하다는 거. 키리님 5,000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새콤달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진짜 방송함. 리얼로. 아쉽다고요? 에이 그래도 믿어야죠 구독자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목 진짜 회복되면 그땐 방종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수바 안녕. 바이바이. 수바.